안녕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 같고, 대중매체나 뉴스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반갑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된다거나 또 폐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들 속상하시죠. 오늘은 그러한 코로나 등의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방하는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떤 법률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이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등의 예방법이라고 제가 하지 않고 감염병으로 한 것은, 제가 이렇게 법률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내지는 식당을 가거나 커피숍을 갈 때 마스크를 꼭 하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시비가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거나 또 자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예방 법률에 있어서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목조목 보되, 법 조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중요사항, 핵심만 모아서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냥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칭,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법률 그건 전문가들 직역이고 내가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법률 그건 내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법률은 우리 사회인들의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모임에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이만큼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등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했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이 뭔지. 그런데 저도 감염병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전파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친다, 이 정도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찾아봤더니 이제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만큼 다양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1급 감염병만 봤습니다. 좀 2급, 3급 계속 나왔었는데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볼라, 여기에 보니까 두창, 패스트, 탄저,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우리가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중세에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감염병이었죠. 그 다음에 탄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사스, 메르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건 이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 감염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알게 됐던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단결하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우리끼리 어떤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켜내서 이것을 퇴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이 폐업을 하고 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치해야 되겠다. 퇴치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혼자 일부 사람들끼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제 제가 몇 개만 뽑았는데 그중에 4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책무라는 건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라고 하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예방의 책임이 있고 방역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환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법률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5조에는 의료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죠. 책무,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권리까지를 같이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보면 행정명령, 명령이죠. 행정부에서 내리는 게 대부분 명령이죠. 이걸 반드시 하십시오. 법에서 정한 거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라. 왜냐하면 법률 조항에 모든 걸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역학조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명이 감염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염됐는지 전파 경로 이런 것을 알게 조사하는 것들, 이런 것이 역학조사죠. 이게 적극 협조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는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 정리를 했는데요. 계속 볼게요. 6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의무라는 건 해야 될 것이죠. 권리는 주장할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부분입니다. 피해를 받았다면 감염병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의 발생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해도 좋다는 거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 다 치료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률 조항에 정확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입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이제 18조입니다. 갑자기 조항이 점프하는 것은 중요사항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찾고 싶으면 대법원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감염병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법률부터 시행령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법조항이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과정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할 핵심만을 모아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조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그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학조사 해라 이런 말이죠. 반드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을 한다 이런 말이고 이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부 기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이 정부 기관에서 자료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하지 않으면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 보죠. 뉴스에서 가끔 나왔는데 이러한 거, 거짓 진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숨기는 거, 은폐시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라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병,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한 사람이 40몇 명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0몇 명이 다시 또 40몇 명 한다면 한 이틀, 며칠 만에 천여 명이 다시 40몇 명이면 만여 명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조의 2입니다.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장사, 소위 말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엄중하고 어떤 진지하게 보통 2박 3일, 3박 4일, 뭐 3박 5일 이런 식으로 많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병 시대에는 즉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사망하니까 바로바로 화장으로 해서 장례식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다. 그냥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적 약속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정보공개입니다. 이건 34조입니다.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많이 하죠. 네, 필요한 것만 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보공개에 있어서 감염병이 지금 같은 이제 확산된 시기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가 변종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또 감염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거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환자의 이동 경로,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갖고 우리가 역학조사에서 뭐 어디를 동선을 공개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동선 경로,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가 알려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를 게재해서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동선부터 해서 이동수단까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전부 법률에서는 공개해라 이런 말입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의무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최근 2020년 8월 10일이니까 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어쩌니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선에 가지 않도록 네, 이런 것이죠. 다음에 39조의 3입니다. 접촉자의 격리시설의 지정입니다. 지금 인원이 일정 정도 되면 격리시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거나 격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접촉자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 41조를 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입니다.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등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냥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라라는 것이고 입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예요. 네, 선택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의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자가격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가격리. 자, 혹시 걱정되니까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십시오. 외부로 나오지 마시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끔 가다가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43조 입원 통지입니다.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입원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냥 혼 사람만 휙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45조 부분입니다. 예방법에서 업무 종사자의 일시 제한이 뭐냐면 이건 읽어볼게요. 감염병 환자 등은 여기에 따라서 일반인과 접촉할 일이 많은 직업, 이런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게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직 이런 거나 이런 것을 그러한 직업을 고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되고 취업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벌금과 과태료를 말할 겁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실제로 형사법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살짝 다른 부분이죠. 자, 사실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입니다. 이제 방역. 방역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오염됐다고 인정하는 장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방문했거나 뭐 이런 식당이나 뭐 회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폐쇄의 조치. 그다음에 공중의 출입의 금지. 그다음에 이동의 제한. 안에 있는 사람의 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위반하면 역시 벌금에 처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조치. 그다음에 2번 보시고 3번. 일정한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를 시키는데 의심자, 감염병 환자가 아닙니다. 감염병에 의심이 되는 자는 입원이나 격리를 시키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었을 때 징역 1년 이내에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사실은 징역이나 벌금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조하시고요. 49조입니다. 예방조치. 자, 이 49조의 예방조치가 가장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교통의 전부나 일부, 교통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흥행이나 집회, 뭐 최근에 뭐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단체 집회, 이런 집회를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다른 법에서는 집회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집회 자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나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거 집회 자유가 있지만 다른 법에서 정해서 이건 안 됩니다고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히 정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위반하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2입니다. 같은 49조입니다. 전무 예방조치.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이제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 결국은 고객이나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그 종업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자의 명단 작성. 어디를 가나 명단을 쓰라는 거예요.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걸 다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 그 안에 들어가서도 마스크를 쓰라는 거죠. 등의 방역조치 준수를 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위반한 관리자나 운영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면 자영업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고객이 왔는데 출입자 명부를 쓰게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를 가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용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고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국은 고객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서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런 조치가, 이게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내리는 명령, 네,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을 위반했었을 때 과태료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처하는데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QR카드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서 왜 여기는 안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법률의 규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스크를 안 하면서 이렇게 뭐 다른 고객이 마스크를 왜 안 하냐고 뭐라 그랬더니 도리어 화를 내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버스, 열차, 선박, 이런 항공기 이런 데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를 명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안 하신 분에게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불안하시면 바로 그냥 촬영해서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은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때 역시 과태료다. 결국은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이미 법률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제 3조입니다. 시체 거만이나 해부 이런 것들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음식물의 판매, 뭐 커피, 식당 다 마찬가지 수령을 금지하거나 처분을 명할 때 이거 전파성이 있는, 감염병 전파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겠습니다. 물건의 소집, 매개,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이동 제한, 금지, 뭐 아니면 소각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감염병의 예방 조치 49조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와 뒤에는 조금 다른 게 이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동물이 감염돼서 뭐 살처분하고 이러한 것들도 다 감염병, 그다음에 닭이나 오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거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정도 부분이 아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고요. 12번에 의료인, 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 그러니까 예방이에요. 예방조치에서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원, 격리시키는 것에서 예방조치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격리나 입원 조치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소독. 네, 우리 소독은 학교부터 발생했다 하면 전체가 소독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봐서는 많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법률상 규정이었군요. 51조에.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치료비를 도대체 본인한테 회수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규정을. 외국인의 비용 부담 아예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니까 69조 2입니다. 외국인이 감염병 환자가 있으면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본인에게 돈을 내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면 그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국가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입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는 앞서서 제가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격리 조치되거나 입원해 있었을 때 어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돌봄 서비스가 의무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상권 행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구상권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 구상권이 뭐고 만약에 그걸 당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상권이 뭔지. 감염병 관련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의 종류가 감염병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 채무, 병원비 등입니다. 그 사람이 이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만 원씩만 잡은데 한 사람이 5명 감염시키면 한 사람당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예로서. 이렇게 대신 변제, 누가 대신 변제하겠어요? 결국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대신 변제하겠죠. 누군가가 국민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감염병 환자가 늘었을 때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그렇다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부담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구상권이에요. 그래서 국가 등이 대신 변제를 국가 등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책임 있는 자, 의무를 위반한 자, 다시 말해서 이 법에서 정한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해서 감염병 환자가 늘었다. 그렇다면 그 의무를 위반한 자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누구냐?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점염력이 워낙 강하고 이런 데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이때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구상권 의무자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게 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이 1,000만 원씩만 잡고 10명이면 그것만 해도 1억입니다. 엄청난 구상권에 대해서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금전의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주 엄청나죠. 고의, 과실, 고의성은 없더라도 뭐 과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법한 행위, 법률을 위반한 거죠. 위반은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렇게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건 국가도 포함이에요. 지자체도 포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미 우리나라 가장 기본법인 민법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기본법에는 남한테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 기본법인 민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신체, 몸이죠. 자유, 명예, 이런 정신상의 고통 가한 자는 재산 말고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피해, 이걸 위자료라고 말을 하죠. 어찌됐든 이러한 손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고 그래서 구상권의 행사를 하겠다고 방송에서 자주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상권이 만약에 행사가 되면 그 책임 있는 자, 그것을 그러니까 퍼뜨리거나 이렇게 아니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로라도 이런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의무 위반을 누군가가 해서 감염병이 확대가 됐다면, 그죠? 치료비와 뭐 이런 것이 비용이 조금 발생, 1, 2만 원, 1, 2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중증 환자로 만약에
가게 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상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명령입니다. 이제 행정명령이 결국은 우리가 법률은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죠. 근데 법률은 만들어지고 또 필요하면 개정하고 또 전혀 필요 없으면 폐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령, 이건 행정명령은 그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명령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명령을 보면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직권으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예로서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감염병도 똑같아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업종이 있다. 뭐 PC방, 노래방, 뭐 클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예를 들어 1만역에 여기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을 하지 마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러한 명령이 행정명령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조금 전에 과태료를 처하는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앞에서. 예로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했습니다. 그럼 행정명령이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은 그런 위반할 때 면허를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징역도 처할 수 있고 그렇군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의료법에. 그리고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금고 이상의 면허 취소 등.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네요. 행정명령은 기본 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이걸 위반하면 어떤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을 처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뭔지 대해서 봤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예방하는 법률의 기준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사실 뭐 뉴스에서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지만 이 법률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적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간단히 핵심만 모아서 전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